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도 아는 지인분을 찾아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누누누난 나가서 그 사륜구동 이야기를 좀 하려고 사륜구동 이야기를 분명히 해갖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사륜구동 이야기한 동영상이 날라가 버렸더라고요. 자동차를 살 때 동일 모델, 동일 사양이라고 하면 사륜구동을 넣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륜구동 차를, 신차를 살 때 약 한 200에서 300, 좀 많이 주면 한 500만원 정도의 옵션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그만큼 옵션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면 그만큼 연비도 떨어지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죠. 연비도 떨어지고 옵션 가격도 더 지불을 해야 되고. 근데 사고를 나는 거를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사고를 나는 게 보면 이 사륜구동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안 넣고 이제 1륜으로 타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겨울철에 사고를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눈길, 빗길, 사륜구동이면 눈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빗길에도 안전하고요, 눈길에도 당연히 안전하고요. 때에 따라서 진흙밭에서도 군안을 해갖고 나올 수가 있죠. 비용을 더 들여서 왜 써야 되냐? 근데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쓰라는 거거든요. 뭐가 안전하냐? 겨울철에 우리가 미끄러운 길을 주행을 할 때 당연히 브레이크를 쓰면 미끄러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밟을 수가 없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수록 계속 차는 미끄러지고. 근데 이 사륜구동을 올라갈 때만 보통 쓰시더라고요. 올라갈 때. 왜냐면 내려올 때는 답답하거든요. 사륜구동을 계속 넣고 있으면 기름도 많이 먹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차가 속도가 빨리 안 나고 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안 쓰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쓰기는 하는데 사륜을 넣고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사륜을 넣은 상태에서 엔진 브럭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브레이크보다. 브레이크를 안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의 빈도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거죠. 사륜구동이 체결된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겨울철에도 브레이크 사용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간다든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사륜구동, 저건 사륜구동이니까. 근데 내리막길 내려가다가 사고 나는 차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어제도 봤지만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나지 오르막길에서는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그냥 군안만 하면 돼요. 군안, 어디 꼬랑창 같은 데 빠졌다든지, 그래서 하체가 망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군안만 하면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날 때는 내리막길 주행할 때 또한 사륜구동이 좋습니다. 왜 사륜구동이 좋냐면, 2륜구동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바퀴로 엔진 구동력을 이겨야 되거든요.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의 바퀴로 엔진을 잡습니다. 엔진의 회전력을 두 개의 바퀴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훨씬 회전력을 더 많이 감소를 시킬 수 있을까요? 네 개의 바퀴가 엔진 감소, 그러니까 엔진 회전력을 감소시키는 게 훨씬 더 클까요? 두 개의 바퀴로만 엔진 회전력을 감소시키는 게 훨씬 클까요? 저는 4개의 바퀴로 엔진 회전력을 감소시키는 게 훨씬 회전력 감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눈길이라든지 빗길에, 내리막길에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차는 어떤 차가 될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륜구동 차량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담, 안전보다는 연비, 유지비, 연비라고 하기는 또 연비인가요? 어찌됐든 연비나 유지비나 그 유지비가 저렴하게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나의 안전보다는 그게 뭔 필요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에어백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고 날 때 그 순간 필요한 건데. ABS 왜 필요한 겁니까? 요즘 VDC라고 그러죠?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질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안 쓰잖아요. 도심지 주행할 때 안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전 부품이고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륜구동이 옵션이라고 하면 사륜구동 또한 안전부품 아니죠. 구동계니까 내가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차에 탑재된 기능으로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옵션을 넣지 않고 비용이 더 지불된다는 느낌 때문에 VDC와 에어백은 어쩔 수 없는 옵션, 어쩔 수 없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 사양이니까 차를 사면 넣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륜구동 또한 사륜구동 차에서 사륜구동만큼은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요즘 풀타임 사륜구동들 많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기능이 보통 오토라고 돼 있어. 오토에다 보통 넣고 쓰시는데 오토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미끄러운 상황, 위급하게 미끄러운, 눈이 정말 많이 왔어. 정말 많이 왔는데 이 상황에서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데 오토에다 넣고 쓰신다라는 거죠. 그럴 땐 확실하게 내가 정말 불안해, 정말 미끄러질 것 같아, 그럼 락이라는 기능을 써서 확실히 구동력 분배를 크게 해서 써야 되는데 내 차는 사륜이야, 오토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는데 굉장히 오토, 자동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편리합니다, 오토, 자동. 근데 편리는 하긴 한 건 맞지만, 평상시에는 편리한 게 맞지만 이 오토와 자동이 절대적으로 다 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많은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또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 있어서 비싼 기계는 사지 않으면서 적정한 합리적인 가격에 기계는 구매를 하면서 이 기계가 신의 영역까지 도달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기계는 개발자가 만든 목적에 의해서 그 정도의 기능을 하면 되는데 사용자들은 그 이상의 기능을 해주길 바라죠. 근데 그 이상의 기능을 하려면 분명히 추가적으로 여기다 이만큼 더 달아야 되는데 이걸 좀 달아주면 더 좋지 않나? 그러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 개발자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기능을 더 탑재를 하려면 가격이 상승된다는 거죠. 가격이 상승되면 구매를 할까요? 지금 이 기계를 실질적으로 실물로 보고 이 기능이 탑재가 됐어도 샀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구매하기 전에는 만약에 이 기능이 탑재가 되고 이만큼 더 비싸다 구매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동이라는 명목하에 자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죠. 좋아. 내가 산 차량이 사륜구동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사륜구동을 꼭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차후에 차를 팔 때에도 자동차 중고차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똑같은 차량이라도 사륜구동이 옵션이 들어가면 차를 구매할 때 옵션에 들어갔던 사륜구동 옵션에 들어갔던 만큼의 차 가격은 더 비쌉니다. 중고차라 하더라도 똑같은 옵션, 똑같은 연식의 비슷한 키로수라고 하면 사륜구동 장치 옵션만큼은 그만큼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왜 쌍용차를 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연비가 좋은가요, 쌍용차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비 전혀 좋지 않습니다. 연비만 놓고 따지고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는 낫지 않는 차죠. 연비가 굉장히 나쁘구나.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 왜? 튼튼한 내구성? 튼튼합니다. 근데 왜 이 차를 샀을까요? 연비만 보고 차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용도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연비가 좋은 차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평범하게 그냥 쓰는데 연비만 좋은 차? 과연 연비가 좋으면 다른 부대 비용은 지출이 안 될까요? 일단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만 저렴하면 될 건가요? 우리가 더 이상 경제 논리로 무조건 연비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좀 지나지 않았나요? 안전한 차를 원하는 거잖아요. 안전한 차. 차는 안전해야지. 입으로는 안전을 외치면서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연비도 좋고 안전도 하고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신의 영역의 차는 없습니다. 신의 영역의 기계는 없습니다. 전기도 적게 먹고 디자인도 이쁘고
내구성도 튼튼하고 만들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계에 있어서. 뭐 자동차에 있어서 연비 향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과 경량화라는 게 삼박자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연비 향상을 위해서는 경량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경량화를 하면 원가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원가가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연비가 좋은 차를 원하면서 경량화가 돼서 내구성이 증대가 안 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금속이라는 것은 마모가 되기 마련인데 천년만년 내구성을 가졌으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압니다. 옛날에 구형차들 튼튼할 때 주철, 왜 사륜구동 얘기하다 왜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주철 블럭을 사용했을 때 차들은 연료 자체가 심각하게 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뭐 마모가 심각하게 되지 않는 이상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블럭을 사용한 차들은 이상마모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노킹이 나는 차들도 굉장히 있죠. 그걸 노킹을 잡으려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디젤뿐만 아니라 가솔린도 주철 블럭이었을 때는 엔진 이음이 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죠. 진짜 엔진 내부에 고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노킹이라든지 엔진 이음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알루미늄 블럭을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노킹 또는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그러면서도 연비가 향상된 차를 원하고요. 내 차는 안 그러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차를 잘못 구매를 하면 뽑기 운이 없어, 이런 반응을 보이고요. 외국은 나라 자체적으로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따더라도 약간의 정비교육, 기본적인 이론교육은 해야만 따는 나라도 있고, 운수사업을 하려고 하면 운수사업이 아니라 운수업자들도 드라이빙 스쿨이라든지 이렇게 점검 정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봐서 통과하게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은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셀프로 습득을 하면서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사륜구동 차량에서 옵션을 사륜구동을 넣을 수 있으면 사륜구동을 꼭 구매를 하길 바라고, 사륜구동이 그만큼 겨울철 뿐만 아니라 빗길에서도 장맛길에서도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를 제대로 사용만 할 줄 알면, 오토에다 넣어놓고 내 차는 사륜구동이야 그러고 주행을 하면서 미끄러졌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륜구동 차에서 오토가 있는 차량들은 락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분명히 감속비라고 해야 될까? 분배비를, 바퀴마다 전도되는 분배비를 더 높일 수 있게끔 분명히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위험을 감지를 하면 그거를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라는 건데,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꼭 어디에 빠졌을 때만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주행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디인가에 빠졌을 때만 올라가기 위해서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요즘은 지나가다 가끔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스타렉스 사륜구동을 많이 구매합니다. 왜냐? 눈이 와도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엔 스타렉스 2륜도 있기는 한 건 사실이지만 신차들을 많이 뽑는 유치원들은 확실히 사륜구동 비율이 높아진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심지에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려고 하면 사륜구동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차를 살 때에는 2륜이면 되지, 그냥 대로를 다닐 때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대로는 제설을 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대로만 다니고 고속도로만 다닐 거라고 하면 2륜 갖고 천천히 가면 되기는 합니다. 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차량 통행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밟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 그 눈이 그냥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리면 그냥 눈이 왔을 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 이륜만 갖고 뭐 다 왔으니까, 집 근처 다 왔으니까 여기만 지나가면 되니까 이러다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당연히 사륜구동 차를 사면 구동계통에 더 많은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고장도 날 수도 있고요. 사륜구동이 고장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륜구동 계통에 오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교환 유지를 해야 되고, 당연히 연비도 좀 떨어지고 기름값으로 더 많이 소비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안전한 거를 찾는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을 더 들여서 사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옛날만 해도 BMW들 눈만 오면은 맥을 못 추고 미끄러지고
그랬던 것들 기억들 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BMW들도 X드라이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장에, 중고차 시장에 말이죠. 요즘 끌고 다니는 차들 보면은 X드라이브들 생각보다 많고요. 그건 신차에 한해서죠. 이제 구형 차들은 X드라이브를 넣고 싶어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더 많이 비싸서 안 넣는 차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옵션으로 넣을 수가 없었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BMW의 X드라이브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안전성을 요구한다고 하면 4륜구동 모델을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4륜구동 하면 느려, 답답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답답하다? 느리다? 좀 무거운 경향은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느리다? 답답하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눈길에서 주행을 할 때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는 건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에서 더 확실히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하선을 하려면 4륜구동 차들 같은 경우는 4륜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브레이크 사용 빈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두 개의 바퀴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엔진 회전력을 상쇄시키느냐, 네 개의 바퀴로 엔진 회전력을 상쇄시키느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엔진 브레이크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안전성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트타임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내가 넣고 싶을 때 넣을 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 기름은 좀 더 먹지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빗길입니다. 예를 들어 장마 기간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근데 2륜으로 주행하지 않고 4륜 하이 모드에서 주행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오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건지 안 들어가 있는 건지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강제로 넣을 수 있는 파트타임 차량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차는 4륜이야 그러고 타신다라는 거죠. 4륜은 항상 주위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4륜은 4륜이 체결되었을 때 4륜인 겁니다. 4륜 기아가 체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2륜일 뿐이에요. 4륜 옵션이 장착된 차량을 단순하게 타고 있을 뿐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4륜을 오토 모드에다 놓고 쓰시면서 내 차는 4륜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락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무 때나 사용을 해도 되는데, 눈길 빗길 이럴 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 기름을 좀 더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몰라도 되는 거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기름을 좀 더 많이 먹는다고 하면 무조건 이거는 뭐 4륜의 기능을 충분하게 써보지 않고서는 4륜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승용차를 타면서 동급, 내가 이 정도 급에 이 정도 차량을 살 수 있는데 여기에 4륜이 있어, 그럼 4륜을 꼭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차를 사든 간에.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함과 동시에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그만큼 가격도 물고 있고 안전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죠. 과거부터 대한민국은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롱로 같은 경우도 그러기는 하는데, 자동차를 수입해 올 때, 제조사에서 수입해 올 때 무슨 얘기냐면, 아카디아를 수입해 올 때, 옛날에 대우에서 아카디아를 수입해 왔죠. 이스타나를 들여올 때 분명히 이스타나도 4륜으로 만들 수 있는 차량이고 아카디아 또한 4륜으로 만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제조사들도 4륜을 뺀다라는 거죠. 과거부터 그래왔습니다. 몇 가지 모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타나, 아카디아, 이것들은 원 모델이 4륜구동 모델입니다. 또한 4륜을 넣을 수 있게끔 구조가 다 잡혀있는 차량들인 거거든요. 미션 구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에 후륜구동이 안착할 수 있는, 뒷 대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차량들입니다. 수입을 할 때 원가가 상승되니까 아카디아, 그때 당시만 해도 승용차 4륜은 대한민국에 없었고, 이스타나 또한, 이스타나는 그레이스를 잡기 위해서 나온 차인데 그때 당시에 승합차 또한 4륜이 없었습니다. 그냥 4륜이라고 하면 RV가 갤러퍼, 테라칸 이렇게 지프같이 생긴 차량들만 4륜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륜에 대한 인식이 대한민국에선 느리다, 둔하다, 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사륜을 정말 제대로 사용을 한다면 정말 어떤 기능 못지않게 안전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뭐 그때 옛날에는 사륜을 넣으려면 바퀴에서 내려서 이렇게 락을 다 돌려가지고 락을 걸어야만 사륜이 들어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차량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했고, 근데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다 사륜이 자동 사륜으로 바뀌었거든요. 뭐 실내에서 기아만 넣으면 된다든지 아니면 버튼으로 조작만 한다든지, 그거는 90년대 후반부터 가능했던 기능이긴 한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2000년을 넘어오면서 다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아직도 사륜에 대한 인식들이 그냥 사륜은 그냥 필요한 사람만 넣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연비가 나빠, 돈도 많이 들어가, 아직도 그런 인식이라는 거고, 그리고 사륜을 정작 진짜 제대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많이 먹으면 나쁜 옵션인 거고, 정말 기름을 더 소비를 하더라도 정말 안전한 옵션이 있는 건데, 그 옵션을 단순히 기름만 많이 먹는다고 나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륜을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을 하면 그 어떤 안전한 기능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제 눈밭을 가서 이렇게 사륜구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사륜구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까 싹 다 날라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